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제품 가져왔습니다. 바로 나싱폰 2A입니다. 나싱에서 새롭게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인데요. 이 제품 직접 구매하고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나싱폰 2A와 정품 케이스를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좀 놀란 게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일단 한국에 정발을 했고 램 8GB, 저장 공간 128GB 모델이 429,000원, 램 12GB, 저장 공간 256GB 모델이 499,000원이고 출시할 때 할인으로 8GB 모델은 399,900원으로 할인해서 출시했고요. 지금은 8GB 38만원대, 12GB 45만원대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정발가인데 가격이 잘 나왔어요. 박스를 뜯어보면 제가 나싱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일관성, 보급형 제품인데도 케이블도 이렇게 나싱의 아이덴티티 투명으로 신경 써줬고 유심핀도 마찬가지로 투명하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보호필름이 붙은 상태로 나온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면 디자인도 조금 재밌습니다. 일단 나싱이라면 후면 디자인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낫긴 합니다. 이게 보급형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마감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를 중앙에 딱 박아놓은 게 몇 년 전 스마트폰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요즘은 이런 스마트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유니크해지기도 했고요. 나싱의 아이덴티티인 투명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만 전작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플라스틱 마감이라 고급감이 살짝 떨어진다는 점도 있고 지문이 좀 많이 묻어난다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LED가 반짝이는 글리프 인터페이스도 범위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요. 영상을 촬영하면 빨간색으로 들어오던 탈리 램프도 없어졌어요. 컬러는 국내에는 블랙, 밀크 두 가지로 판매해서 저는 밀크로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화이트 컬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현재 판매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측면을 보면 완전히 각진 디자인이고요. 부들부들하고 무광 마감으로 괜찮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들을 검은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준 것도 좋고 또 후면 투명 플라스틱 부분을 살짝 곡선을 줘서 그립감을 좋게 한 것과 투명 부분 덕분에 폰이 전체적으로 얇아 보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폰을 켜면서 세팅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나싱 인터페이스를 잘 구성해 놨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의 베젤입니다. 이게 30만원대 스마트폰의 베젤인가 싶은 얇은 베젤이 탑재되어 있어요. 게다가 상하 좌우 모두 같은 두께의 베젤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베젤을 통일해서 나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급형 모델임에도 나싱에서 나온 스마트폰을 통틀어서 베젤이 가장 얇습니다. 보통 보급형 스마트폰은 베젤에서부터 차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보급형이 베젤이 제일 얇아요. 그 덕분에 보급형 모델이라는 생각이 좀 덜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무게가 190g으로 가볍습니다. 6.7인치지만 190g의 무게를 가지니까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가지로 뺄 것 뺀 보급형은 가벼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문인식은 광학식 지문인식이 탑재되었고요. 광학식은 위치가 좀 아래에 위치한다는 거 빼고는 편의성 면에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싱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구글 순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싱인데요. 덕분에 보급형임에도 굉장히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거의 버벅인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젯과 아이콘을 통해서 자기만의 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계를 나싱의 컬러로 나타낸다거나 도트 디자인으로 숫자, 글자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나싱 이어를 사용하면 위젯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음악 위젯의 경우도 현재 재생되는 음악의 앨범 커버를 보여주고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다음 곡, 이전 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나싱을 처음부터 쓰신 분들은 아는 부분인데 이렇게 아이콘을 그레이 컬러로 깔끔하게 통일하는 방법, 이상하게 나싱 인터페이스로 설정을 해도 처음에 이런 서드파티 앱들은 그레이 컬러로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하려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나싱 공식 앱인 나싱 아이콘 팩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깔끔하게 앱 컬러와 디자인을 통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최신 갤럭시와 아이폰에 탑재된 전체 AOD는 아니고 부분 AOD입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상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AOD에는 이렇게 위젯을 띄워놓을 수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통일을 해놓아서 디자인은 괜찮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6.7인치 FHD 플러스 AM OLED가 탑재되었고 30Hz, 120Hz 가변 주사율 기능을 지원합니다. 야외 최대 밝기가 스펙상으로 1100니트인데 굉장히 쨍한 날에도 실제로 잘 보이더라고요. 배터리는 5000mA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요. 사용시간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 그리고 충전은 45W 고속 충전이 탑재되어서 약 1시간이면 완충이 되므로 충전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충전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샥 지나가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어요. 다만 무선 충전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 무선 충전까지 탑재해줬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 가격에서 바라기는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7200 프로가 탑재되었고 램은 8GB, 12GB 모델이 존재합니다. 램 플러스 기능도 지원하고요. 긱벤치 6 스코어는 싱글 1118점, 멀티 2566점으로 보급형 제품에서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최고 1151점으로 괜찮은 성능이고요. 또 진동의 경우 나싱2와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한 진동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저렴한 느낌의 진동까지는 아니에요. 스피커도 스테레오 스피커로 무난하고요. 다음은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전면 3200만화소, 후면에는 메인 5000만화소, 초광각 5000만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낮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왼쪽이 나싱폰 2, 오른쪽이 나싱폰 2A인데 비교해보면 색감은 폰 2A 쪽이 실제와 가깝게 더 자연스럽게 잘 찍어주거든요. 근데 디테일은 폰 2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밝게 찍혀서 날아가는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색감도 전작보다 자연스럽기는 한데 아주 살짝 오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초광각을 찍어보면 메인 카메라로 찍은 것과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가 확 보이더라고요. 초광각으로 찍으면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을 가집니다. 또 후처리 시간이 좀 길다는 점도 아쉽고요. 보급형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은 꽤 괜찮게 만들었다 보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조도에서도 찍어봤는데 메인 카메라 은근 잘 찍어줍니다.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간 모드가 기본적으로 너무 밝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밝아서 날아가는 부분이 보이고 디테일이 줄어들더라고요. 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이전에 비해 갑자기 이상하게 색감이 변하지도 않고 잘 찍어주긴 하는데 디테일 부분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30만원대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메라 셔터홈 온오프 기능을 넣어놔서 켜고 끌 수 있다는 선택지도 넣어줬습니다. 부가적인 스펙으로는 IP54의 방수방지는 좀 아쉬운 스펙이죠. 일상생활의 방수방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녹음 기능 지원합니다. 다만 정책상 통화녹음 된다는 게 상대방한테 소리가 들어가요. 통화가 녹음됩니다. 물론 이거는 없애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면 설정하실 수 있고요. 나싱의 CEO가 녹음 위젯을 통해 안내가 나가지 않는 녹음을 지원한다 했고 업데이트를 통해 진행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업데이트로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아는 분들은 매크로 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런 거 다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S 부분, 일단 정발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식 AS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AS 센터가 있더라고요. 택배를 보내서 수리하는 방식도 있고요. 최근에 사용자분이 후면이 깨져서 수리를 보냈는데 후면 수리 비용으로 아예 새 폰으로 교체를 해줬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 AS 정책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삼성처럼 AS 센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직접 센터에 가서 당일 바로 수리를 해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외산폰에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AS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나쁘지 않죠.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나싱을 이전부터 써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알리에서 찾아보면 제품이 출시하기 전부터 액세서리들이 이미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요. 저도 나싱 액세서리들은 알리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다양하기도 하고 요즘은 배송도 빨리 와서 액세서리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직 한국에서 쓰기에 불편한 점들도 꽤 있어요. VoLTE를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따라 OMD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동 통화 녹음이나 통화 녹음 안내음 같은 편의성 부분이라든가 또 갤럭시처럼 여러가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지가 않아요. 구글 순정에 거의 가깝다 보니까 사용자가 좀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것도 알지만 분명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이런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페이류를 현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도 한국에 저렴하게 출시하기도 했고 스펙이나 디자인이나 꽤 잘 나왔기 때문에 보급형 스마트폰 중에서는 괜찮은 선택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